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죠. 직장에 도착하면 산더미 같은 업무와 마주해야 하고 틈틈이 오는 전화와 이메일 응대에 정신을 쏟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대부분 건강보다는 편리함을 우선시하여 빠르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업무에 몰두해야 합니다. 일과 중간에 쉴 틈이 없다 보니 운동은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한 번 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후에는 회의가 잡혀있거나 급한 업무가 들어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이 훌쩍 다가오고 우린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쉬지 않고 바쁜 생활을 따르다 보면 결국 지치게 마련입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아침 시간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몸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마시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모든 세포와 장기가 원활히 기능하려면 수분이 필수입니다. 책상에 물병을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대사 활동을 높이고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권장합니다. 사무실 근처 공원을 걷거나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짧은 산책으로도 기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자는 시간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양질의 수면은 육체적 피로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바쁜 일상이지만 위와 같은 간단한 습관들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건강한 삶을 지향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 작년 겨울 해가 뜨는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았던 어느 중소도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종종 기운이 없고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도시는 날씨가 갑자기 변덕스러워져 낮에도 해를 보는 게 드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햇빛과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인 햇빛을 거의 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병원과 클리닉들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을 가진 환자들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도시 전체가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젖어들었습니다. 뼈의 통증과 근육 약화의 증상도 더 이상 노인층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강하던 이들조차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쿡쿡 쑤시는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또한 비타민 D는 면역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잦은 감기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하룻밤 서울로 갈 수 없었던 시민들의 피로와 질병의 원인을 점차 파악해 나갔고 비타민 D 결핍을 주요 문제로 진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도시의 병원은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안내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다음 해에는 날씨가 이전처럼 회복되어 많은 이들이 다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은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조금씩이더라도 햇볕을 쬐기 위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노력했습니다. 이 도시는 결국 어둡고 흐린 날씨 속에서도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달 전 나는 나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변화를 찾고 있었다. 여러 건강 블로그와 친구들의 추천을 듣고 나는 매일 아침 레몬 물을 마셔보기로 결심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에 신선한 레몬즙을 짜서 마셨다. 처음에는 그 맛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상큼하면서도 약간은 신맛이 있었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느낌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특히 아침에 나른함을 깨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달쯤 지나자 나는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먼저 소화 시스템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는데 레몬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 레몬의 산이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를 도운 덕분인 것 같다. 또한 피부 상태도 놀라울 만큼 개선되었다. 나는 원래 여드름과 잡티가 많은 피부 타입인데 몇 주가 지나자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얼굴색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레몬의 비타민C가 피부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래서인지 하루 한 번 레몬 물을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다.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레몬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샘솟는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 상태는 나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덩달아 올라갔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이미 레몬 물을 마신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간단한 변화로 나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아마 앞으로도 이 작은 아침의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나처럼 건강을 개선하고 싶은 모두에게 이 간단한 습관을 추천하고 싶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이어트로서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내 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체질 개선 다이어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나는 내 체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존에 알고 있던 체질 분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내게 맞는 체질 유형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식단을 짜고자 노력했습니다. 4가지 체질로 나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각 체질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체질이 탄수화물에 민감하며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질 분석을 마친 후 제대로 된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가볍고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과 소량의 아보카도, 시금치 스무디가 주 메뉴가 되었습니다. 둘째, 점심 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을 주재료로 하되 기름진 소스는 피하고 여러가지 생채소를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녁 식사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치 그리고 가볍게 대체로 야채 수프나 샐러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예전의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명상과 요가를 병행하며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점점 변화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복부에 부기가 빠지면서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단순히 체중뿐만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건강 체크를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등의 주요 지표를 점검했으며 모든 결과에서 좋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음식에 대한 태도 역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이 목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 체질에 맞는 맞춤형 식단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꾸준히 이 방식을 지키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 또한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 개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5번째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명상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히말라야로 명상 여행을 다녀왔고 그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끝에 히말라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현지 명상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명상의 기본적인 기법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명상의 첫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이 과정은 나의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해줬습니다. 스승님은 명상이란 마음의 웅청함을 깨닫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올랐지만 점차 호흡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번째 단계는 제 몸과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 일어나 스승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나는 우주의 에너지가 내 몸 곳곳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은 내 마음속 스트레스를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걷기 명상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걷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감각을 느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상 여행이 끝나갈 때쯤 나는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나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여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명상을 실행하며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에게도 명상을 추천하고 같이 명상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명상은 더 이상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닌 나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의 경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방향이 되어 주었습니다.